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 2025년도도 거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IB 투자은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특히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주춤했지만 관세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역풍이 완화됨에 따라 내년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내년 미국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고 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서 이제 고점을 찍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PC 데이터도 사실 그렇고 이제 3%가 아닌 거의 한 2.9% 정도에 머물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가 가기 전 아마 그때가 좀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관세 영향에 따라서 한 3.4% 정도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이루고 나서 결국 물가는 완만하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게 되면서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소득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은 골디락스 이제 시점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내년 경제 성장의 전망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 둔화는 좀 시작이 됐고 뭐 최근에 어느 정도 내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 효과가 내년 한 상반기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시점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는 아마 좀 2.5% 3% 이상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잡히면서 내년에 좀 골디락스를 기대해 볼 법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1월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가에서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위헌으로 판결이 되게 되면 그동안 이제 관세로 이제 걷어들였던 그런 환급 금액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백조 수준이나 감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소비재 업체들이나 이제 리테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환급 금액에 따른 이제 실제에 대한 기반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워낙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꾸준히 제기해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르는 관세 부과 자체는 의회의 이제 권한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결국에는 그 기존치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이제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이제 확률적으로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워낙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관세를 워낙 이제 많이 부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변수는 좀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대법원 판결에 관한 전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제2의 딥시크라 불리는 마누스를 인수하면서 AI 에이전트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메타의 AI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뭐 메타도 사실 본능적인 이제 AI 오픈소스 모델 람마죠. 람마를 계속 꾸준히 이제 치고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제 오픈 AI 같은 그런 상업성에 관련해서는 이제 점유율을 사실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마누스가 그런 관련 오픈소스 모델을 이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좀 기대감이나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메타도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제 AI 캐펙스 투자를 좀 해오면서 마누스와 관련된 어느 정도 협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의 LLM이 현재 사업성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인지 오늘 주가 1.2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실적으로 AI 거품론이 좀 잠잠해졌긴 했지만 오라클과 메타 등 이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특수 목적 법인 SPV를 활용해서 170조 원에 달하는
부채가 이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다시 이 AI 거품론이 발생하면서 증시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디램 가격도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을 위해서도 최근에 엔비디아도 GPU 가격을 인상을 했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HBM 가격을 한 20%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 많은 이제 물량들을 빠르게 선점해야 되는 좀 상황이고 당연히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히려 구글이나 이제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대형 이제 빅테크 업체들도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라클이나 이제 메타나 아니면 엔트로피카 같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연 이 회사들의 수익성은 언제쯤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최근도 안 그래도 지금 가격이 폭등하는 좀 상황에서 과연 그 비용적인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SPV와 관련된 그런 자금 활용도에 따라서 그런 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 몇 년 후에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추후에는 오라클이나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히 조건은 좀 될 수 있는 상황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메타로 좀 돌아와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AI 인재를 대거 영입하기는 했지만 AI 관련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꺾인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메타의 내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동안 메타야 이제 경기가 안 좋았던 2년 전부터 본격적인 이제 광고 수익이 나오고 나면서 오히려 주가도 선방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MR 사업이나 이제 AI 사업도 계속 꾸준히 사실 투자하는 명목상에서 사실 그동안 주가를 어느 정도 충분히 견인을 해왔다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메타도 결국 여러 이제 뭐 알파벳이나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이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 좀 상황이고 네. 뭐 그동안 이제 메타 이제 글라스도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노출만 좀 되어 왔었지 본격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시그니처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 네. 그동안 아까 앞서 얘기했던 마노스나 그 AI 글라스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줘야 좀 주가도 크게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메타는 좀 부진했지만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알파벳 이 클라우드 사업과 제미나이와 그리고 TPU 덕분에 주가 상승 흐름 올해 유지했는데 내년에도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빠른 시가총액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알파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건 제미나이를 통한 광고 수익과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수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픈 AI와 제미나이의 두 이제 양강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 구글도 이제 TPU 쪽인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수익성이 더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메타뿐만 아니라 엔트로피카 같은 여러 이제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빠르게 지금 칩을 구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와 같은 GPU도 굉장히 큰 이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업체들도 이제 TPU 자체 칩을 굉장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알파벳 입장에서는 두 하드웨어와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양강 구도가 빠르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성장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미나이와 TPU 같이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구글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편 이 JP모건에서는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부 웨이모를 주목하라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은 웨이모가 가장 빠르게 이제 도시나 이런 속도전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쪽으로 지금 확장 속도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테슬라 로보택시도 이제 발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건 맞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일단은 웨이모 자체는 기존에 이제 비감독 이제 무감독 비전이 이미 웨이모를 빠르게 좀 출시를 해왔었고 그 속도가 일단은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 좀 사실은 좀 상황이고.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당장으로는 웨이모와 로보틱스가 지금 누가 빠르게 선점하냐 이 차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게 되면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구도라고 봤을 때는 네. 결국 앞서 얘기했던 이제 알파벳의 성장 그 중에서도 웨이모가 좀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조금 시장이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치킨 게임이 할 게 아니라 시장 크기가 좀 더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GPU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내년 1월부터 GPU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좀 인상이 되면서 GPU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엔비디아와 AMD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결국 뭐 AMD도 그동안 이제 MI350에서 MI400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단계에서도 사실 점유율이 뭐 빠르게 뭐 치고 올라오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만큼 다른 오픈 AI와 이제 오라클 쪽에 이제 뭐 스타게이트 쪽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정도 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예로 SK 하이닉스도 내년에 전망치를 그 110조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는 내년에 공급에 대한 물량들은 이미 가격이 물량은 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P가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측면도 이미 여러 이제 호법 물량에 더불어서 이제 블랙의 기반도 이미 세팅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에 대한 상향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제 또 다음 달에 아마 2월쯤이죠. 2월쯤에 HB100도 결국에 어느 정도 중국과의 세팅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AMD도 마찬가지 일단 실적에 따른 내년에 사실 뭐 가이던스는 올라가게 될 텐데 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과연 이 빅테크 업체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과연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어느 정도 하나의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HBM과 GPU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GPU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가장 PC 가격이나 여러 스마트폰 가격 자체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뭐 CPI나 PPI를 보게 되면 그 내에서 이제 특히 IT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가팔라지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전체적인 물가에서는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반도체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 쪽으로도 오히려 더 확대되는 좀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제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금리 인하 속도나 아니면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4%가 어느 정도 정점에 있는 구간이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셧다운 우려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왜곡될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지만은 과연 다음 달에 나올 12월 데이터가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3% 이내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반도체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상쇄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최근 AI 가속기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 그로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이 계약이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엔비디아도 거의 범용 메모리 쪽에 이제 범용 GPU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확대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룹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그거에는 어느 자체 칩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이센스 딜과 같은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는 애초에 이제 GPU뿐만 아니라 이제 ASIC과 같은 자체 칩과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영역을 좀 확장하는 좀 단계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딜 자체가 내년에도 그런 M&A와 관련된 딜이 계속 있을 수 있다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결국은 최근에 이제 번스타인이나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수에 대한 효과들이 추후에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크로크 기술 라이선스 계약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N증권 도국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